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한때의 유행을 넘어 제도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리플, 즉 XRP가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요. 과연 XRP는 왜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XRP를 둘러싼 최근의 흐름, 상장 기업의 움직임, 국가 부채 해결 시나리오, 그리고 ETF 가능성까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분석 기관 메사리는 최근 나스닥에 상장된 3개 기업이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XRP를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재무 구조에 XRP를 포함시키는 장기 전략이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법정 화폐나 채권처럼 가치 저장 수단으로 XRP를 보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을 넘어서 XRP가 하나의 디지털 외환 준비금 역할을 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특히 이런 움직임이 나스닥 상장사들에서 시작됐다는 점은 상징성이 큽니다.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은 중국계 AI 모빌리티 회사인 웨버스 인터내셔널입니다. 이 회사는 3억 달러, 한화로 약 4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지분 희석 없이 조달해 XRP를 준비금으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은 국경 간 결제 인프라에 활용된다고 밝혔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XRP의 본래 목적, 즉 빠르고 저렴한 국제 송금과 딱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회사 측은 미국 SEC에 정식 문서를 제출했고 자산운용사와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 말뿐이 아닌 실질적 실행 단계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이런 흐름은 향후 다른 기업에도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기업 비보파워도 최근 사모자금을 통해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XRP 준비금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산업과 암호화폐는 언뜻 연관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재무 안정성과 글로벌 확장성을 고려할 때 디지털 자산은 좋은 선택지입니다. 특히 전통 산업계에서도 XRP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XRP의 이미지와 쓰임새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즉 XRP가 단지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코인이 아니라 기업들이 신뢰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기업들이 XRP를 선택하는 흐름은 이제 국가 단위의 경제 문제 해결 논의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현재 36조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사실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지만 이는 GDP의 122%, 즉 나라가 벌어들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빚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기존의 부채 기반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의 창립자 베르산 알자라는 XRP가 이러한 문제 해결에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미국 재무부가 부채를 디지털 자산으로 토큰화하고 금에 연동된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XRP를 글로벌 거래의 가교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현실화되기까지는 여러 장벽이 있지만 XRP가 국가 레벨의 경제 시스템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흥미로운 변화입니다. 현재 미국 SEC는 XRP 현물 ETF 승인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에서는 2025년까지 승인될 확률이 무려 98%로 집계됐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XRP에 대한 장기적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ETF는 기관 투자를 위한 문을 열어주는 통로입니다. 비트코인이 ETF로 인해 기관 자금을 대거 유치한 것처럼 XRP도 그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SEC의 승인 시기는 빠르면 10월, 늦어도 내년 말까지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비트와이즈, 그레이스케일, 프랭클린 템플턴 등 수십 개 자산 운용사들이 XRP ETF 신청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는 XRP가 단순히 실험적 코인이 아닌 장기 포트폴리오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XRP는 최근 선물 상품도 출시되었기 때문에 SEC의 ETF 승인 요건 중 하나인 규제된 선물 시장 존재 조건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준비는 이미 마쳐진 셈이고 남은 건 제도적 문턱을 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XRP일까요? 기술적으로 보면 XRP는 속도와 수수료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에서 경쟁 코인보다 우월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트랜잭션 처리 속도는 몇 초 이내며 수수료는 거의 무시할 수준입니다. 또한 XRP는 작업 증명이 아닌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매우 적습니다. 이런 특성은 ESG에 민감한 글로벌 기업들이 선호할 만한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기술적으로도 제도권에 들어갈 준비가 된 몇 안 되는 알트코인 중 하나라는 것이죠. 이처럼 XRP는 기업, 기관, 심지어 국가적 레벨에서까지 점차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상장사들이 XRP를 준비금으로 삼고 국가 부채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거론되며 ETF 승인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에는 빠르고 효율적인 기술력이 자리 잡고 있죠. 물론 투자는 언제나 신중해야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XRP의 향방을 다시금 주의 깊게 살펴볼 때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국 리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실물자산 토큰화, RWA입니다.
RWA는 리얼 월드 에셋의 약자로 현실 세계의 자산을 블록체인상에서 디지털화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국채, 회사채, 주식, 금 같은 자산을 블록체인에서 토큰의 형태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이건 단순히 디지털화가 아니라 유동성과 접근성, 거래 속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리플은 이런 변화가 향후 금융의 중심이 될 거라 보고 자사의 기술 기반인 XRP 레저를 통해 이 RWA 시장에서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플의 개발 조직 리플엑스는 최근 RWA의 블록체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XRP 레저가 기관용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공식 채널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내놓았죠.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RWA 시대를 위한 결제 인프라로서 설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RWA 시장은 앞으로 얼마나 커질까요? 많은 글로벌 금융기관과 컨설팅 회사들이 RWA 시장이 2030년까지 최소 10조 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특히 가트너, 보스턴 컨설팅 그룹 등은 이 시장이 향후 블록체인 산업 내에서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토큰을 발행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글로벌 자산의 흐름을 블록체인 위에서 운용하는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전통 금융기관들도 참여하고 있고 RWA 전문 스타트업에 벤처 캐피털 자금이 몰리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는 기존 금융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고 효율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리플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지금 이 시장에 선점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작되는 이 흐름이 향후 10년간 블록체인과 금융을 통합하는 핵심 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WA가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첫째, 기존 금융 시스템이 너무 느리고 복잡해요.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국채를 거래하거나 펀드를 운용하려면 수많은 중간 단계가 필요하죠. 그런데 RWA는 이런 과정들을 스마트 계약으로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자 입장에선 24시간 거래, 글로벌 접근성, 수수료 절감 같은 실질적인 이점을 체감할 수 있죠. 셋째, 금융 자산을 조각 내어 토큰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투자하지 못했던 고가 자산에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모든 게 자산의 민주화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은 단순한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자체의 구조 개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RWA 흐름을 정부와 제도권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의외일 수 있지만 긍정적인 반응과 제도화 움직임이 꽤 활발합니다. 미국 SEC와 통화감독청 OCC는 RWA 자산의 회계 기준과 법적 정의를 정립 중이고 일부 국채는 이미 디지털 자산 형태로 유통되기 시작했어요. 싱가포르와 홍콩, 영국은 RWA 관련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통해 실험적 거래 환경을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건 중앙은행들조차 이 시장을 탐색 중이라는 점입니다. CBDC와 RWA를 연계하는 테스트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는 곧 블록체인 기술이 법정 화폐, 정부 자산, 공공 채권까지 연결되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RWA는 단순히 민간의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제도권이 인정하는 기술 인프라로 성장 중입니다.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 국채가 블록체인에 올라간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리플의 XRP 레저를 통해 진행된 건데요.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를 실물 자산으로 삼아 이를 토큰화한 구조가 구현된 겁니다. 이걸 통해 기관 투자자들은 XRP 레저 위에서 미국 국채를 보유, 거래, 유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국채조차 블록체인 기반으로 옮겨졌다는 건 기술의 신뢰성과 법적 기반이 이미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리플은 XRP 레저를 통해 국채 같은 고신뢰 자산의 디지털 거래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RWA 시장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등장한 이름 블랙록입니다. 다들 아시죠? 무려 11조 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 그런 블랙록도 이제는 RWA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금융 자산은 토큰화될 것이다. 즉 부동산, 채권, 펀드, 주식 전부가 앞으로는 블록체인에서 거래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블랙록은 이 시장이 향후 10년 안에 약 3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단순히 말을 한 게 아니라 직접 자신들의 펀드를 블록체인 형태로 내놓기 시작했어요. 블랙록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RWA가 올드머니의 신뢰까지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블랙록은 실체 있는 첫 RWA 펀드로 비드를 선보였습니다. 이 펀드는 미국 국채 같은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됐어요. 스마트 계약을 활용해서 매일 이자가 자동으로 분배되고 투자자는 자신의 자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존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의 장점을 섞은 하이브리드형 펀드입니다. 비들은 특히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디지털 자산 신뢰도를 올리는
사례로 꼽히고 있어요. 이 펀드를 통해 블랙록은 단순한 실험을 넘어 RWA의 실전 적용 가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입증하고 있는 셈입니다. 놀라운 건 비들의 현재 규모입니다. 출시된 지 1년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운용 자산이 벌써 1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이는 단순히 블랙록의 브랜드 파워 때문만은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RWA 구조에 실질적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특히 일일 이자 지급, 실시간 조회 가능, 안정적인 국채 기반 등 전통 금융의 신뢰성과 블록체인의 유연함을 모두 갖춘 게 크게 작용했습니다. 앞으로 비들처럼 토큰화된 펀드가 더 많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RWA 시장은 기관 자금 중심으로 급속히 팽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거대한 판이 바뀌는 현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런 반응을 보이실 겁니다. 그래, RWA가 유망한 건 알겠어. 그런데 RWA 테마의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데? 당연한 반응이에요. 이미 RWA 섹터 안에는 수많은 프로젝트와 토큰이 있고 기술력, 파트너십, 실제 운용 자산 규모 등 종목별로 차이가 꽤 크거든요. 단순히 이름만 들어봤다고 투자할 순 없고 실제로 RWA 생태계에서 실행력 있는 프로젝트를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은 쉽지 않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프로젝트가 제휴 발표를 하거나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물 자산을 올리고 있고 그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블랙록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포트폴리오, 그 안에 들어있는 RWA 섹터의 핵심 종목을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이 종목들은 단순히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블랙록 및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과 맞물려 있는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사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펀드 매니저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업계에서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최근 블랙록이 주요 고객을 초대한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블랙록은 아주 간혹 제한된 고객을 대상으로 향후 투자 전략이나 특정 섹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비공식적으로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번 회의도 그런 자리 중 하나였고 그 안에서 블랙록이 RWA 섹터 관련 포트폴리오 일부를 고객들에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저도 이 내용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아직 시장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핵심 RWA 종목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 종목인데요. 블랙록의 포트폴리오에 적혀 있던 내용에 따르면 예상 수익률이 무려 1200% 이상이었고요. 이 종목은 유럽계 은행과 실물 자산을 연결하는 토큰화 인프라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국채, 에너지 크레딧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지난해 스위스 정부와 파일럿 테스트 계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기관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국 내 RWA 법률 규정에 맞춰 토큰 발행 플랫폼을 구축 중이에요. 무엇보다 블랙록이 중장기 포트폴리오의 핵심 비중으로 담았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해당 종목을 영상에서 바로 공개해드리고 싶지만 이걸 영상에서 공개해버리면 유튜브 가이드라인에 있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코인 정보를 부득이하게 가려놓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종목을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2374-4693 이 번호로 정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정보라고 문자 남겨주셔야 제가 제 채널 시청자분이신 걸 확인하고 종목을 공유해드리니까요. 꼭 정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당연히 종목 드리면서 어떠한 금전 요구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정보료라 생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블랙록은 이 종목의 예상 수익률을 1200% 이상으로 바라봤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큰 욕심은 내지 말고 일상생활에 지장 없을 정도의 소액으로만 담아보자고요. 1000%만 상승해도 1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수익이에요. 만족 못하실 수익은 아니잖아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투자하셔서 높은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자 주신 분들은 앞으로도 제가 유망한 종목이 있으면 바로바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 천천히 꾸준하게 같이 수익 챙겨보자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는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